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양예술공원에 와 있습니다. 원래 안양예술공원을 한번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연불사라는 이 공원 근처에 있는 사찰에 취재가 있어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이 봄에 그 막 새순 돋는 그 연두빛 있잖아요. 그 초록색, 연한 초록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제가 사온 김밥은 참치김밥이랑 땡초 김밥이에요. 김밥이 조금 질어요. 이건 땡초. 아우, 속 다 빠졌다. 여기는 안양예술공원이랑 이어지는 삼성산이고요. 저는 연불사를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유명하더라고요. 국내 여행 다니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 혹은 다니면서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면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 불교, 사찰, 그 중에서도 산사입니다. 산사. 우리나라의 7개 산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냥 절이 아니라 산사가. 7곳의 산사는 그만큼 산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산사가 많냐? 간단하죠. 우리나라는 전국도의 70%가 산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산에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신라 선불교가 전파가 됐는데, 선불교는 속세와 격리된 곳에서 이런 산, 깊은 산 같은 데서 이제 참선 수행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그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제 산이 적절할 수가 있는 거죠. 참선 수행을 하기에.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 탁발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스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런 남방불교에서는 탁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갖고 밥을 먹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직접 밥을 그렇게 탁발을 하러 다니지 않고, 이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않는다. 이래서 이 뭐랄까 울력이라 그래서 밥 해먹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수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밥을 직접 해먹고 그런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산에 있어도 괜찮다, 민가에 절이 없다. 그렇다고 뭐 도심에 사찰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평지에도 사찰 있고 이제 시내에도 다 사찰은 있는데, 그 신라 때만 해도 이제 뭐 그 경주 가면은 황룡사지라든지 이런 큰 사찰들의 터가 다 그 왕경에 있잖아요. 그 궁궐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왕들과 그런 왕족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절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도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사찰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도심에 있었던 절들이 점차 이제 산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선에 가면 이제 억불 정책이 있었잖아요. 유교를 숭배하고 억불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국가적인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산에 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원래 산에 있었던 절들이 억불 정책 때 이제 파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산까지 들어와서 절을 때려 부수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때 이제 산에 있었던 절들이 좀 살아남은 거고, 또 역사적 이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건 이제 남겨뒀던 거고, 네,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또 산이 70%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산악 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산이라는 장소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신성한 장소로도 또 유효했던 것이고,
그리고 절이 그런 이제 법당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산에 이제 절들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다 산을 넘어 다니면서 물자가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길이 이제 산길로 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제 역참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예전 산에는 막 산짐승도 있고 도적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물자를 이제 운송하다가 이제 절에서 쉬어가고 하룻밤 자고 가고. 그리고 이제 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낮에는 실제로 군인처럼 역할을 하고 밤에는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이런 식으로 승군이라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이제 군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이제 산성 주변에 있는 사찰들은 승영 사찰이라고 하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산성에서 이제 수비도 서고 또 산성 관리도 하고 산성을 축성할 때는 실제로 나서서 공사도 하는 뭐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찰의 그 산사의 역할들이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사는 좀 특별하죠. 다른 나라에도 산사는 있는데 우리나라 산사는 그렇게 특별해서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다는 거. 국내 도시들, 고장들 중에 그 주요 관광 명소에 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드물 거예요. 뭐 제가 여행서를 냈던 도시들 중에서도 뭐 절이 주요 관광지로 들어가지 않은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이게 좀 적은 곳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도 뭐 서귀포의 약천사, 또 그 한라산권의 관음사 다 들어가 있고 뭐 경주는 뭐 거의 불국토라고 봐야 되고요. 2013년부터 경주책을 시작으로 여행서를 계속 썼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문외한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절을 다니고 여행 코스니까 둘러보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잘 모르고 다녔는데 이제서야 이제 사찰 기사 쓰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뭐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느냐, 뭐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굳이 알 필요가 있냐,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아 좋다 분위기만 느끼고 가도 상관은 없죠. 근데 알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누구나 뭔가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을 보면 누구나 어떤 그런 상식들, 그게 꼭 내가 사는데 그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 알아두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뭐 약간 지적 허용이랄까? 여기 날파리가 이렇게 많아. 근데 이제 또 그런 거 알면 옆에 별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계속 떠들고 뭐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설명벌레라는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진짜 시원하네요.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도 있고 땡볕이 있으면 바람도 있고. 이게 조금 이상한데?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국내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산사,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다음 장소에서 설명을 드릴 키워드입니다. 지금 원하는 건 단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요. 여기 안양 안내 팜플렛들이 있는데 이렇게 태국어로 있는 건 처음 봐요. 오, 반갑네. 두 번째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국내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 두 가지 키워드 중에 두 번째, 건축물입니다. 일단 지금 전시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얼른 박물관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지금이 6시 40분이고요. 오후 저의 만족스러운 안양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막 구경하고 먹고 뭐 하느라고. 네. 여기다 먹어도 되니까 밖에서. 아까 산사 갈 때처럼 이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건축 얘기를 그냥 하면 뭐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여행을 한다 하면 크게 뭐 자연 아니면 도심이잖아요. 아까 이제 산사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다는 건 이제 자연 파트가 될 것 같고, 도심 여행을 할 때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죠. 왜냐면 도심을 걸어 다닐 때, 도심을 여행할 때 보이는 건 건물이잖아요. 온통 다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하나하나를 사람을 보듯이 들여다보면 또 그만의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심을 그냥 걸어 다닐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다가 어느 순간에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알고 도심을 걸으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2년도였나요? 2013년도였나요? 아무튼 그때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건축 수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건축 이야기들, 건축 강연을 이제 건축소 소장님들이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건축가들이 설명해주는 그런 대중 강연들을 들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겉핥기로 그냥 그만큼 관심을 계속 이제 갖고는 있는데 잘은 모르죠. 근데 이제 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일단은 뭐 유명한 건축가들,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라고 하면 김수근 그리고 김중업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온 안양예술공원 그리고 요 안에 안양박물관이랑 김중업 건축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중업 건축가의 이제 작품이죠, 작품.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원래는 신라시대 때 창건된 중초사라는 절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절에서 고려시대가 되면서 안양사라는 절이 됩니다. 안양사가 지금의 안양이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절이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서 이제 안양사의 이제 유물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절터였던 이제 그 초석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나중에. 원래는 안양사 이전에 중초사지로 그냥 알려져 있다가, 왜냐면 중초사지 단간지주랑 석탑이 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초사지로 알려져 있다가 이제 안양사지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굴을 해서 뒤에 이제 뭐 강당터, 금당터 이렇게 터를 보존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 터에서 이제 안양사가 16세기 때까지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에 들어서 여기에 1959년도에 이제 김중업 건축가에게 유유산업이라는 그 산업 그 대표가 그 공장 설계를 맡긴 거죠. 그 유유산업이 제약사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아마 1997년, 2007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까지 이제 공장으로 쓰이다가 공장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자체가, 공장 건물 자체가 너무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남겨둔 거죠. 남겨두고 이제 약간 이제 재단장을 해서 이제 박물관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지 자체가 되게 길지인가 봐요. 아무튼 오늘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집을 빨리 해서 영상 올려봐야 되겠어요. 네. 이 옷은 항상 제가 태국에서도 늘상 입고 있는 유니폼 같은 옷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 옷을 입고 국내 여행을 해봤네요. 솔찬히 먹방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이 좋은 날씨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